제가 직장에서 벌고 있는 돈보다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할 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나의 직장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장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 네. 저는 3년차 아마존 셀러고요. 작년까지는 계속 근무를 했었고 6월에 퇴사를 해서 지금은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셀러는 아마존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마존의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아마존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아마존 셀러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FBA라는 창고 시스템이 존재하거든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아마존 창고는 계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판매를 계속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장을 다니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저도 1년 반 정도는 직장을 다니면서 실제 이 비즈니스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을 벌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다 직장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에 대한 좀 한계점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에 점점 이제 비중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벌고 있는 돈보다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할 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나의 직장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장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만두고 이제 나와서 전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좀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서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일하는 시간은 아마존에는 1시간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1시간 정도만 투자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현재는 이 흐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는데 보통 일어나서 매출 확인 정도, 그리고 계정에 대한 문제, 아니면 고객이 나한테 문의를 한 게 있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의 시간은 저의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 공모라든지 이런 제 역량을 올리기 위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3년 동안 비즈니스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거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면서 번역기의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기만으로 저는 3년 동안 이 비즈니스 운영했고요. 영어를 아예 못하시는 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셀러마다 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마냥 적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품을 만들어내고 시작해야 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저는 최소한 아무리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품 비용과 배송 비용, 그리고 판관비라고 하죠. 광고비까지 책정을 한다 그러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7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2017년도 8월 29일 날 첫 판매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 자체가 미국이다 보니까 새벽 시간이었는데 판매가 되고 배송이 시작되면 메일이 날라오거든요. 그 메일이 날라올 때 울리는 핸드폰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와이프랑 새벽에 깨서 환호성을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되게 생생하고 설레는 기억입니다. 좀 유동적이긴 한데 매출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하나로는 3,300만 원 정도를 계속 평균으로 내고 있고요. 연말에는 조금 더 올라가고 비수기 때는 좀 떨어지지만 평균적으로는 3,300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셀러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차익 거래라고 해서 이미 아마존에 올려 있는 상품을 조금 더 싸게 제품을 구매해서 그쪽에 붙어서 판매하는 형식, 차익 거래가 많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프리베이트 라벨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기성품을 개선시키고 튜닝을 해서 저만의 제품으로 리브랜딩해서 아마존에 입점하는, 그러니까 저의 브랜드를 아마존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브랜드 인지도도 상승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판매도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판매 방식을 고수하는 셀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매우 생소한 좀 분야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리베이트 라벨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주변에 이제 아마존 셀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의 감과 유행, 그리고 주변의 추천을 통해서 제품을 고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장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게 적중될 확률이 있겠지만 시장이라는 건 워낙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하고 아마존에 진입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만의 비법이라고 한다면 아마존에서는 그 데이터를 공개해주지 않거든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툴을 사용해서 아마존의 데이터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제품들이 수요와 경쟁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게 저만의 또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전부 다 가진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제 목표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굴러가는 시스템이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아마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에 FBA라는 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창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을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의 강점은 저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판매와 반품, CS를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일련의 모든 업무를 하지 않아도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판매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마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부수입을 만들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재테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계속 적금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여기를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무재고 무자본,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미 경험해 보셨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을 느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도전하면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좋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갖고 계시다면 해외에 그 3억 명의 고객이 이미 수요가 이루어져 있는 해외 시장에 뛰어드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저랑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아마존 셀러를 시작할 때 정보가 너무 없어서 서점에 가서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봤지만 정말 제대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제 강의를 듣고 그런 어떤 길잡이 같은 강의가 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